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시간의 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작업시간 연구의 개요라고 해서 나오는데 우선은 줄을 좀 꺼줍니다. 작업 및 관리의 과학화에 필요한 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작업자가 행하는 활동과 시간을 기초로 하여 작업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줄을 꺼주시고요. 나머지 읽어볼게요. 작업시간 연구 또는 작업 측정이라 하는데 이 작업시간 연구의 기법은 최종적으로 표준시간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작업시간 연구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표준시간을 설정하는 데 있다라는 거고, 그 작업시간 결국은 뭡니까?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작업자가 어떤 생산 라인에 있다. 어떤 반도체 기판을 조립한다. 그러면 이 기판을 한 장 조립하는데 몇 초, 몇 분이 드느냐, 또는 용접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납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측정하고 이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 시간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표에 종류들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시간 연구법이라고 해서 스톱와치법과 촬영법이 있는데, 이 스톱와치법 같은 경우는 스톱와치를 들고 일종의 초시계죠. 초시계일 수도 있고 분단위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스톱워치를 가지고 작업자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뒤에서 딱 보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 요거를 측정해내는 기법이고요. 촬영 방법이란 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찍어내는 거죠.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전체 공정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요런 것들을 촬영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PTS법이라고 해서, PTS법은 다른 말로 기정시간 표준법이라고 했어요. 그 종류로는 MTM, WF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PTS법, 기정시간 표준법이라 하고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이죠. 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팔을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전동 드릴을 들어서 조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 팔을 드는데 몇 초 걸린다, 좌우로 움직이는데 몇 초 걸린다, 이런 식으로 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팔을 좌우로 몇 번 움직였냐, 위아래로 몇 번 움직였냐, 전동 드릴을 몇 번 들고 내렸냐, 요것만 잘 우리가 측정해낼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런 동작들을 분석해서 기정시간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전체 시간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게 바로 기정시간 표준법, 다른 말로는 PTS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또 뒤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WS법이라고 해서 요거를 워크 샘플링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워크 샘플링법이라고도 하면 관측 비율로 각 항목의 표준 시간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뒤에 상세 내용 나와요. 그 다음 밑에는 표준 자료법이라고 해서 유사 작업을 파악하여 작업 조건의 변경에 따른 작업 시간 변화를 분석하고 표준 시간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갈로 1번에 보시면 표준 시간이라고 나와요. 스탠다드 타임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소정의 표준 작업 조건에서 일정한 작업 방법에 따라 숙련된 작업자가 정상적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표준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작업 시간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의 시간이 더 나옵니다. 표준 시간을 제외하고 정미 시간, 여유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정미 시간이라는 게 있고 여유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정미 시간이란 거를 노멀 타임이라고 해서 줄여서는 NT라고 쓰기도 하고요. 여유 시간을 allowance 타임이라고 해서 AT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정미 시간부터 한번 보게 되면 작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줄 것입니다. 정상 시간, 요거 줄 거주세요. 정상 시간이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유 시간 같은 경우는 작업을 진행시키는데 줄 거세요. 불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이다, 요거. 그래서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갈로에 보시면 작업자의 생리 및 피로 또는 기계 고장, 재료 부족 등,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요 시간으로 정미 시간에 가산하여 보상하게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정확한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1시간 작업을 한다 칩시다.
1시간 작업을 해요. 총 시간이 1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작업자가 1시간을 작업한다 치면은 1시간 내도록 작업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 중에 한 40분은 실제로 작업을 했다 칩시다. 40분은 실제 작업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실제 작업이 된 게 아니고 뭐냐면은 20분 중에 한 10분 정도는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뭐 이제 생리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생산 제품의 재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가지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료 부족. 그래서 재료를 가지러 갔다 오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들은 실제로 작업을 한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여유 시간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실제로 작업한 시간, 요 시간을 정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해서 정상 시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준 시간이란 건 뭐냐? 자, 표준 시간, 스탠다드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ST라고 한다면 이 표준 시간은 결국은 정미 시간 더하기, 자, 정미 시간, 요게 노멀 타임, NT 더하기 여유 시간이 되더라. 그래서 얘가 allowance time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별표를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미 시간은 이 작업자가 실제로 작업을 한 시간이 되는 거고 여유 시간은 그 외에 뭐였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로 안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업자의 생리 현상,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기계 자체가 고장나서 서버릴 수도 있는 거죠. 부하가 걸려서. 그런 것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 시간이 되더라. 자, 그래서 정미 시간은 평범한 시간이기 때문에 normal time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여유 시간은 allowance라는 게 뭐냐면은 이 뜻이 있어요. allowance라는 거. AT죠, AT. AT의 allowance라는 거는 공제액 또는 비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 시간을 공제했다라는 의미에서 allowance time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동그라미 3번 밑에 보니까 갈로에 정미 시간을 정상 시간이라고도 한다. 요거를 정상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갈로 2번에 보시면 표준 시간의 계산이라고 해서 이 표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경법과 내경법이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지우고 봅시다. 자, 이제 외경법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외경법이라 돼 있고 거기 보시면 여유율 A라고 했을 때 이 여유율을 정미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미시간을 기준으로 자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보면 여유율은 정미시간분의 여유시간이라고 돼 있죠. 자, 이때 기준이 뭐다? 정미시간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별표해 주시고요. 디귿에 별표해 놓습니다. 그 니은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유율을 정미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고요. 여유율이기 때문에 뭡니까? 정미시간분의 여유시간 하게 되면 여유시간의 비율, 여유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유시간을 한번 구해보면 정미시간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시간은 정미시간 곱하기 여유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유도를 해보자면 앞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 위에 표준시간에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표준시간, 자 한글로 안 쓰고 그냥 이 기호로 적을게요. 스탠다드 타임은 뭐였습니까? 스탠다드 타임은 정미시간 NT, 노멀 타임 더하기 여유시간 AT가 되는 거예요. allowance time. 자, 그러면은 스탠다드 타임 표준 시간 한번 구해 볼게요. 표준 시간 한번 구해 보게 되면 자, 그대로 이제 씁니다. 그대로 한번 써 보게 되면 표준 시간은 자, NT가 뭐예요? 이게 normal time, 정미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미 시간 그대로 씁니다. 정미 시간.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allowance time. 요게 여유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외경법에서는 보시면 여기에 있죠. 여유시간이 정미시간 곱하기 여유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AT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T를 넣어보게 되면
정미 시간 곱하기 여유율이 들어가죠. 여유율. 그래서 얘가 여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ST고 이게 NT고 얘가 뭐예요? AT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미시간, 정미시간 어떻게 해요?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묶어서 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묶어서 빼는 거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원리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미시간, 정미시간을 묶어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밑으로 뺄게요. 밑으로 이렇게 뺐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정미시간이 앞에 가요. 그냥 제가 정자라고만 쓸게요. 자, 이렇게 정미시간을 빼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빠진 자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빠진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그대로 갖고 오면 정미시간 이렇게 빠졌죠. 정자라고 쓰니까 자꾸 정이라고 읽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정미시간 빠졌고 나머지 1이 들어가니까 여기 1 들어가고요. 더하기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 들어가고요. 그 다음 곱하기 여유율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 여유율인데 1 곱하기 여유율은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여유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표준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정미시간에 정미시간에다가 요게 곱하기 갈로 해서 1 그대로 오고요. 더하기 1 곱하기 여유율이니까 여유율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하, 요거구나. 이제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니까 표준시간은 정미시간 곱하기 1 빼기 여유율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거는 바로 요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율 구하는 공식이랑 표준시간 구하는 공식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경법에서. 자, 그러면 외경법은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뭐 디귿 밑에 보시면 네모 안에 단위당 가공 시간은 로트 수 분의 준비 작업 시간 더하기 정미 시간 곱하기 1 더하기 여유율 뭐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런 공식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였어요? 요 기역과 디귿 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유도 공식도 여러분들한테 크게 필요는 없죠. 사실 문제 푸는데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거 외우고 외워서 푸시면 되는 건데 유도 공식을 한 번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은 어때요?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 공식이 도출되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외우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라고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경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내경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내경법 보시면 여유율은 근무시간 뭐 다르게는 실동시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근무시간을 기준에 산정하는 방법으로 정미시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외경법이라는 거는 정미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유율을 산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경법은 어떻게 돼요? 정미시간이 아니죠. 밑에 보시면 정미시간 더하기 여유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근무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무시간이 되고 다른 말로는 실동시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쌤 표준시간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표준시간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정미시간 더하기 여유시간 한 게 표준시간인데 근데 그 표준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무하는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그냥 여유율을 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여유율을 산정하면 내경법인데 요렇게 여유율을 산정해서 다시 한번 표준시간을 구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표준시간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근무하는 전체 시간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유율을 이렇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 때 이 근무시간분의 여유시간 했으니까 여유율이 되고요. 근무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경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미시간 더하기 여유시간분의 여유시간 하면은 여유율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유도로 해보니까 여유시간은 정미시간 곱하기 1 빼기 여유율분의 여유율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쌤, 그럼 이거 어떻게 유도해요? 해드릴게요. 자, 이거 한글로 쓰면은 세워라 내워라 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기호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넣는 거에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율을 x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유 시간을 제가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시간을 a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해두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기호대로 써보게 되면은 x는 뭐예요? a 더하기 b 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x, a, b 이런 거는 제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어쨌든 요 공식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여유 시간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유 시간이 뭐예요? b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b를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b가 두 개가 있으니까 좀 까다로워지는 건데 차근차근 해보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우선 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거 a 플러스 b 있죠. 이걸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x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는 b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각각의 항에 곱해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xa 더하기 xb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b가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xb랑 b를 같은 항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xa는 이 xb가 넘어가면서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b 빼기 x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쉽죠?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놈끼리 묶어서 빼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XA는 B를 이렇게 빼냈으니까 B 빼고 이렇게 갈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숫자 1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1 들어가니까 1 빼기, 자, 1 곱하기 X 하면 뭐죠? X가 되는구나. 이제 슬슬 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 구하고 싶은 게 요 B니까 B만 빼고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XA 에다가 나누기 1 빼기 X는 B가 되는 형태인데 요거 뒤집어서 쓸게요. 칸이 좀 부족해서 뒤집어서 쓰면 B는 이 어차피 내려가니까 1 빼기 X 분의 XA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X의 A인데 요 A를 어떻게 합니까? A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끄집어내나 여기 붙이나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다 됐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B라는 것은 여유 시간이었어요. 자, 여유 시간. 그리고 요 X라는 건 뭐였죠? 얘들은 여유율이 되고요. 그 다음 A라는 게 뭐 있습니까? A라는 거 정리 시간이네요. 정리 시간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니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공식이 바로 뭐죠?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유 시간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유 시간을 구해서 표준 시간을 구하게 되면 이러한 공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까지 제가 한번 구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유도를 좀 해야 되니까 이거 좀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표준 시간 한번 구해볼게요. 표준 시간은 앞에서도 제가 써드렸는데 ST는 NT 더하기 AT였어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표준 시간은 마찬가지 NT 같은 경우가 정리 시간이고 이제 더하기 여유 시간이 요 놈이죠, 요 놈. 그래서 요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 시간 곱하기 1 빼기 여유율 분의 여유율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유도를 해볼 건데 한글로 유도하면은 왼종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죠. 보자. 표준 시간은 어차피 스탠다드 타임이니까 요거 S로 두고 정리 시간을 A라고 두고요. 여유율을 앞에 거랑 똑같이 X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럼 요 공식을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S는 A 더하기 A에 곱하기 1 빼기 X 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봐도 이거를 이대로 쓰려니 공식이 좀 복잡해요. 마찬가지 이대로 쓰긴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화 해놓은 게 요 위에 있는 디귿의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략화 시킬 수 있느냐? 우리 전개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보면 정리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요, 여기 우측항이랑 여기 좌측항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분수가 있기 때문에 분수가 있을 때 더하려면 어떻게 해요? 통분이라는 걸 해줘야 되죠. 그래서 분모를 통일시키면 어떻게 되냐? 1 빼기 x 분의 a에 요게 이제 위로 곱해지니까 a에
1 빼기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는 그대로 갑니다. 여기 있는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1 빼기 x의 분의 요 a가 요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그냥 ax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a가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갈 테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요? 1 곱하기 a는 당연히 a일 거고, 자, a일 거고, 그 다음 빼기 x의 a를 곱했으니까 ax가 되겠죠. 그럼 얘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요거 는 하면 되겠네. 는 하면은 1 빼기 x 분의 a 빼기 ax 그 다음에 더하기 a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같은 항이 다 생겼죠. 그래서 AAA라는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요 A끼리 어떻게 묶어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빼주게 되면 A 다 뺍니다. 그러면 A가 앞에 올 거고요. 갈로 하시고, 자, 여기 111 들어가죠. 111 들어가게 되면 1 빼기 요거 1 곱하기 x는 x 더하기 1 곱하기 x는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나누기 1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얘들 두 개는 사라져요. 자, 그러면 남는 게 1이잖아. 그럼 1 곱하기 a 하면 뭐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1 빼기 x 분의 a가 되는 거예요. a. 자, 그럼 이 a를 어디 붙일 수 있죠? a를 옆에 붙일 수 있죠. 그래서 a를 빼서 여기에다가 붙이고 여기 1 넣어줍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1 빼기 x분의 1 곱하기 a라는 것이, 자, x는 뭐였어요? 여유율. 그 다음 a라는 거는 우리 앞에 있는 정미시간. 자,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 이게 바로 스탠다드 타임이구나. 표준 시간이구나. 그래서 유도해서 나온 이 결과 공식인 거죠. 결과 공식이 요 디귿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도하는 과정은 중요하진 않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좀 암기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끔 이렇게 한 번 정도 유도해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요 기억과 디귿이다 라는 거죠. 요 공식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내경법이라는 것은 근로시간, 다르게는 뭐 실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거, 뭐를 여유를 구할 때 그 근무시간 또는 실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구해내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내경법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좀 지우고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갈로서 한번 해보시면 정상화 작업이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시간 관측자가 관측 중에 작업자의 작업 속도와 표준 속도를 비교하여 작업자의 작업 속도를 정상 속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정상 속도화하는 것 줄 거 주시면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작업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에는 조금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고, 너무 빠른 경우에는 또 반대로 좀 천천히 해서 표준 속도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상화 작업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큰 2번에 작업시간 측정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스톱와치법. 자,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스톱와치 시계를 들고 작업자의 작업 속도를 일일이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쭉 꺼줍니다. 테일러에 의해 처음 도입된 방법으로 잘 훈련된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정상적인 속도로 완료하는 특정한 작업을 직접 측정하여 1호부터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짧은 주기의 작업에 적합하나 작업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많이 주는 측정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왜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겠어요? 관측자가 작업하는 사람 뒤에서 계속 스톱워치 들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신뢰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관측 방법에 분류해 보시면 반복법, 계속법, 누적법, 순환법이 있구나. 뭐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갈로 이번에 워크 샘플링법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 줄을 쭉 다 꺼주세요. 통계적인 샘플링 방법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활동, 기계의 활동, 물건의 시간적 추이 등의 관측 대상을, 중요한 건 요겁니다. 순간적으로 관측한다. 그래서 요거를 스냅 리딩이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관측하는, 쭉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줄 다 끄세요. 통계적 개수적인 작업 측정의 한 기법으로 영국의 통계학자 LHC 티벳에 의해 최초로 고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스냅 리딩, 순간적으로 관측하는 거고요. 그리고 LHC 티벳이라는 사람이 고안했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티벳이라는 이름이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워크 샘플링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순간적으로 관측하는 기법인데 스냅 리딩이라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스냅 리딩이란 게 저는 실제로 그 결혼식 할 때 스냅 사진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냅 사진이란 게 뭐냐면은 이 작가분이 결혼식 전 과정을 따라오면서 순간적으로 탁탁탁 찍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실제 결혼식을 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도 받아야 되고 의상도 입어야 되고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식도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중에 뭐 패백 있으면 패백도 하는 거고 그러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진 작가분이 따라오면서 찍어줍니다. 근데 전 과정을 막 녹화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작가분이 봤을 때 메이크업 할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 탁탁 순간적으로 찍고 좀 쉬었다가 또 따라와서 착착 찍고 또 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스냅 사진이라 그러고 이 스냅 사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찍어놓은 사진을 나중에 정리해서 받아보면 그 전 과정이 다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워크 샘플링 방법은 순간적으로 관측해낸다, 스냅 리딩한다라는 건데 이 관측자가 이 작업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보는데 스톱워치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톱워치로 딱 시간을 재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이 관측자가 측정 시간이나 측정 횟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자가 계속해서 시간을 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따라는 오는데 보다가 이제 좀 중요한 요소가 있으면 그때 딱 측정해주고 또 좀 쉬었다가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요거 좀 중요하네? 또 관측 살짝 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관측하는 것을 워크 샘플링이라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나중에 쭉 정리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겠죠. 우리 스냅 사진처럼. 자, 그래서 요걸 딱 기억하시고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찍었다가 쉬었다가 찍었다가 쉬었다 하니까 노력이 어떻게 돼? 노력이 좀 적게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사이클 타임이 긴 작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왜? 스톱워치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야 되는데 이 작업 공정이 한 이틀 걸려. 그러면 끝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공정이 긴 경우에는 워크 샘플링법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리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한 사람이 다수의 작업을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관측 잠깐 했다가 또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관측했다가 또 좀 쉬었다가 와서 다시 또 관측해주고 요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리을에 보시면 대상자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적음으로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스톱워치법은 어땠어요? 스톱워치법은 이 측정기 들고 시계 들고 계속 뒤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워크 샘플링법은 찍고 나서 또 딴 데 가고 찍고 나서 또 딴 데 가고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 작업자가 이 사람 어디 갔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지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갈로 3번에 표준 자료법 요렇게 돼 있는데 이 표준 자료법은 쉽게 얘기하면 과거 동일 제품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작업 요소별로 관측된 그 다음 줄을 쭉 긋습니다. 표준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읽어볼게요. 이들 작업 요소별 표준 자료들을 합성한 후 다중회기 분석법을 활용하여 정미 시간을 구하고 여유 시간을 반영하여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갈로에 보시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소로트 이제 작은 경우 생산에 주로 이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다중회기 분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중이라는 거는 많은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중, 많은 이제 회기 분석법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회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뭐 이제 복귀한다, 회상한다, 요럴 때 뭐 회귀한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 요런 거를 이제 뭐 회기, 요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의 표준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던 거를 회귀해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요거를 다중회기 분석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줄에 표준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뭐예요? 과거 동일 제품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품이 없으면은 이 표준 자료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정리해서 표준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징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기억에 작업의 표준화가 유지 촉진된다. 당연하죠. 표준 자료법이니까. 그 다음 니은에 레이팅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말하는 레이팅이라는 게 관측자가 작업자의 작업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스톱와치법이라든가 워크 샘플링법은 관측자가 직접 스톱와치로 측정을 한다든가 워크 샘플링법은 뭐 순간 측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측자가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거를 레이팅이라 하는데 표준 자료법은 어차피 과거 데이터가 있으니까 측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레이팅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누구나 일관성 있게 표준 시간을 산정하기 쉽고 적용이 간편하다. 과거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리을에 제조 원가의 사전 견적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갈로 4번에 보시면 PTS법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다른 말로 기정시간 표준법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별표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 내용 줄 다 꺼주세요. 사람이 행하는 작업 또는 작업 방법을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본 동작에 대하여 그 성질과 조건에 따라 이미 정해진 기정해진 시간이죠. 기정해진 시간, 이미 정해진 기초 동작치. 그래서 손을 올릴 때 몇 초, 내릴 때 몇 초, 좌우로 움직일 때 몇 초, 전동들이 들 때 몇 초, 조일 때 몇 초, 풀 때 몇 초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작업하는 걸 세알리는 거죠. 좌우로 몇 번 움직였냐, 위아래로 몇 번 움직였냐 이걸 세알려서 그 시간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동작치 시간을 사용하여 알고자 하는 작업 동작 또는 운동의 시간치를 구하고 이를 짓게 하여 다 더한다라는 거죠. 작업의 정미 시간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MTM법과 워크팩트법이 나오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MTM법부터 보면은 요걸 뭐 다른 말로는 동작시간 측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인간이 행하는 작업을 기본 동작으로 분석하고 각 기본 동작은 그 성질과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간치를 적용 그리고 정미 시간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PTS법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팔을 좌우로 몇 번 움직이냐 위아래로 몇 번 움직이냐 다 이제 센 다음에 마지막에 그 시간들을 각각 대입해서 더해주는 방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그라미 기억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보시면 MTM법의 시간치라고 해서 1TMU는 0.00001시간 요거 줄 거 주세요. 무조건 별표하셔야 됩니다. 요거 문제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TMU라는 거는 타임 뮤저먼트 유닛이라고 해서 그냥 이 TMU라는 건 그냥 MTM법에서 사용되는 시간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닛이 단위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MTM법의 시간치 1TMU란 것은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수로 잘 나와요. 분수로 잘 나오니까 100,000 분의 1시간과 같아요. 그래서 10만 분의 1시간입니다. 10만 분의 1시간. 그래서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은 그냥 0.00001시간인 거고요. 만약에 요거를 분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0.0006분이 되고요. 우리 1시간 60분이니까. 그 다음에 초로 나타내게 되면 0.036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3600초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그 필기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세요. 한 번 정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분수로 나타낸 시간 있죠. 10만 분의 1시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 분수로 나타낸 시간. 10만 분의 1시간을 1TMU라고 한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TM법은 그냥 요것만 보시면 돼요. 뭐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워크팩트법 나옵니다. 그래서 워크팩트법은 어떻게 다른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미리 작업 동작을 기본적으로 분석하여 표준 시간을 정하고 이로부터 모든 작업 동작의 시간치를 도출하여 내는 것으로 신체 각 부위의 동작 시간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움직이는 거리의 함수라는 개념을 근거로 팔, 다리 등의 신체 부위와 거리에 따라 기본 시간이 주어진다. 사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MTM법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제 팔, 좌우로 움직이냐 위아래로 움직이냐 이 시간을 그냥 더해준다라는 개념인데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작 시간의 지연 요인, 그래서 지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지연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워크 팩터 동작 시간표 갈로 안에 나옵니다. 중량 또는 저항, 정지, 방향 조절, 주의, 방향
변경을 감안하여 각 동작의 시간치를 구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TM법은 그냥 단순히 좌우로 몇 번 움직이노, 위아래로 몇 번 움직이노 이거 더해서 시간을 넣어주는 거고, 워크 팩터는 이 움직이는 시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연 요인까지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도는 아무래도 워크 팩터가 좀 더 높겠죠. 신뢰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연 요인까지 다 넣어주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밑에 기역 니은의 특징과 워크 팩터법의 주요 변수 뭐 이런 것들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은 워크 팩터 시간치는 정리 시간이다. 뭐 그렇구나. 그다음 정확성과 일관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정확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지연 요인을 넣어주니까. 그리고 동작 개선에 기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워크 팩터법의 주요 변수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신체 부위 뭐 팔을 쓰느냐 다리를 쓰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동작거리 멀수록 아무래도 시간이 길 거고요. 그 다음에 중량 또는 저항, 이제 무거울수록 또는 저항이 셀수록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작의 곤란성, 뭐 어디 이렇게 팔을 뻗고 싶은데 막혀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이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요거는 여러분들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워크 팩터에 주로 사용되는 기호라고 해가지고 4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별표해 주시고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시정지가 돼요. 그래서 일시정지는 D라고 쓰게 되는데 일시정지면 스탑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영어 의미를 보시면 나오죠. definite sto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efinite라는 게 확실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정지시켜라. 그래서 definite stop이라고 해서 D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S로 쓰면 참 좋겠는데 밑에 보면 이제 S로 쓰지 않는 이유가 나오죠. 자, 밑에 보시면 방향 조절이 나와요. 방향 조절 이라고 해서 방향 조절 뭐냐? 스틸링입니다. 스틸링 뭐예요? 조정 장치, 조향 장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핸들, 우리 자동차 핸들 이런 거를 스틸링 조정한다, 조정하는 장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스틸링이기 때문에 요게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조절 S로 써야 되니까 일시 정지는 D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라, 주의. 자, 주의라는 것은 프리커션은 예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P로 쓰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향 변경. 자, 이 방향 변경 같은 경우에는 change of direction입니다. 여기서 direction이라는 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철자를 보니까 U로 쓰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change of direction이라고 해놓고 기호는 U로 쓰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는 어떻게 알아뒀냐? 유턴 유턴한다 해가지고 U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 일시정지 같은 경우는 definite stop 확실하게 세워라. 그래서 D라고 쓰는 거고, 방향 조절 같은 경우는 steering 그래서 S라고 쓰고, 주의 같은 경우에는 precaution 예방해라 P라고 씁니다. 그 다음 방향 변경은 U-turn U라고 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사실 제 목소리가 좋지가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촬영을 못했었고, 이번 주도 좀 낫고서 촬영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이번 주 목 상태 보니까 촬영을 하면 안 될 것 같긴 했는데요. 이거를 촬영 일정을 더 밀어버리면은 사실 촬영 스케줄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좀 찍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어찌 보면 온라인 강의의 묘미가 아닐지, 이 녹화 강의의 묘미가 아닐지, 제 개인적으로 위안을 좀 삼아 보고요. 어쨌든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촬영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목소리, 좀 쾌활한 목소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